윤석열이 일본에 가서 다 갖다 바치고 얻어온 건 하나도 없어 굴종했다고 온 국민이 분노하자 윤석열의 성과로 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것이라며 윤석열의 문체부는 보도 자료까지 내며 어떻게든 성과가 있는 척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언론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일본 고등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을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 양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주의 신흥고등학교와 일본의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자매 결연을 맺어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일 뿐 상황이 호전되어 다시 재개하였다는 것이며 지난 2월 학교끼리 논의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안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일본 소부장 기업을 용인에 유치하는 것이 결국 한국 소부장 기업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자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과거 만행을 저지른 일본 기업과 MOU 체결했었다는 뉴스를 내보내며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시기는 이재명 지사 전에 경기도지사로 있던 남경필 평택시장이던 공재광 때였고 둘 다 국진당 출신이 자리하고 있던 시절에 이뤄진 것을 가져와 마치 이재명이 한 것처럼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한국경제에서 오늘 오전 8시 11분에 올렸던 성남FC 뇌물 모른 척 사과 한마디 없던 네이버 주총이라는 기사에는 네이버가 재윤경 전 의원의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FC로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자금을 전했다라고 이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고 거짓말로 기사를 썼다가 고발될까 두려웠는지 1시간 20분 만에 검찰발 기사였다고 자백하며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는 재윤경 전 의원의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FC로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자금을 전했다는 쏙 빼고 마지막에는 판단에 따로 마무리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듯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고발, 고소될까 걱정이 됐는지 기사를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와 힘을 합쳐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악의적으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면 꼭 언론개혁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언론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편인 검찰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며 물거품으로 만들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국민들을 위하고 기득권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개혁들에 대해선 온갖 악성 기사를 만들어내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개혁을 하려면 그 전에 언론부터 뜯어고쳐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어야 동력을 얻고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이루어졌는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기업만 뺀 검찰이 앞뒤 안 맞는 꼼수 기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님을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주택사업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및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위례주택사업에선 특정 금전 신탁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특정 금전 신탁 A의 주인 남욱 등은 기소하면서 함께 이득을 취한 특정 금전 신탁 B, C, D 주인 호반건설은 기소해서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호반건설 이득액을 포함시켜 기소했습니다. 실소가 납니다. 성남FC 사건은 더 가관입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집행한 광고비를 뇌물로 둔갑시키면서 정작 회사 돈으로 뇌물을 지급한 위 대기업들은 회사 돈으로 뇌물을 줄 때 짝처럼 따라오는 횡령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으로 광고비를 가장해서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을 마련한 횡령은 기소해서 빼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을 지급한 삼성전자 이지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뿐 아니라 뇌물로 준 돈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결국 처벌된 것과 같은 이치인데 말입니다. 검찰은 기업들과 거래를 한 것입니까?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은 빼줄 테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사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뇌물을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면서 그 뇌물을 회사 돈으로 마련한 기업인들의 횡령은 기소조차 안 한 것입니까? 혹시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으로 방어하면 결국 이 엉성한 기소는 무죄로 결론 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덩달아 쉽게 무죄 날까 겁나서 횡령은 기소해서 빼준 겁니까? 검찰들과 거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고 그 대가로 대기업은 기소를 면해주는 추악한 검찰권의 뒷거래가 아닌가요? 검찰이 앞뒤 안 맞는 고무줄 기소, 법 왜곡은 결국 법정과 역사에서 단죄될 것입니다. 라며 검찰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제대로 조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